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PD가 대대적인 음주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시기적으로 노동절 연휴까지는 아직 이른 시점에 이 같은 대규모 단속은 이례적인데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사람들이 여름을 맞아 대거 여행을 떠나거나 야외 파티 등을 열면서 관련 사고 우려가 커졌다고 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바지 여름철을 맞아 LA 경찰국이 대규모 음주 단속에 돌입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집중 단속은 노동절 연휴인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집니다. LA 경찰국은 최근 여행객이 늘며 음주운전 관련 사고 역시 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렁크 드라이빙 사고 나니까 DUI 체포이 더 많아요. 근데 이번에 여름이 끝나고 나니까 더 많이 가고, 레이블데이도 있고. 12일간 이어지는 이번 집중 단속은 사실상 LAPD 관할구역 전역에서 이루어집니다. LA는 물론 셔먼웍스와 할리우드, 벤나이스와 하버 지역 곳곳에 체크 포인트가 설치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특별 순찰이 이루어집니다. 체크 포인트는 언제 어디서나 기습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인 커뮤니티와 가장 가까운 범법 행위 중 하나입니다. 회식 등 음주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발달해 있고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도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는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집안에서 술을 드시다 이제 해방이 돼서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약주를 드시다 보니까 늘어나는 현상이지 갑자기 늘어났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법률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적발은 내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잔의 술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내 문제는 아니고 남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일함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데, 사실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그 불편함과 고충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심하세요. LA 경찰국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LAPD는 음주를 한 경우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부탁해 안전히 귀가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카운티가 어젯밤 자정을 기점으로 마스크 착용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콘서트나 스포츠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LA 카운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기준은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곳입니다. 야구나 풋볼 등 야외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 관람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콘서트와 같은 야외 공연 관람 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그 밖에 퍼레이드와 마라톤 등 대규모 야외 행사가 열리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러나 LA 카운티는 테마파크 입장객들에게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테마파크 대부분이 LA 카운티 외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을 받는 곳은 LA 동물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는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와 의료시설에서도 늘 마스크 착용이 요구됩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 확산이 주춤해질 때까지 당분간 이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포함해 새로운 코로나19 제한 지침을 곧 발표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주내 입원 환자가 900명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5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곧 뉴저지 내 모든 교사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워싱턴주는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이 내려졌고 캘리포니아는 교사가 정기적인 코로나 테스트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뉴저지는 가을 학기에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 일부 타운에서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웨인 타운십에서는 경찰을 포함 타운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타운 행정관별로 각 부서에 전달된 해당 지침에 반발한 경관 3명은 타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주 열린 공판에서 이들 경관을 패소했습니다. 이처럼 타운 공무원이나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하는 곳은 델타 변이의 무선 확산 속도에 비례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음 변론은 웨인을 비롯 호보킨과 뉴워크시 정부가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버긴 카운티 검찰은 직원 대상 백신을 이미 의무화했고 버긴 카운티 셰리프국은 주 정부의 백신 의무화 지침에 따라 카운티 교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7일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뉴저지 주 정부 및 카운티 공무원은 총 3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백신 접종 여부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인 조사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받은 경관은 전체 경관의 4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위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국외 여행이 금지됩니다. 주 보건당국자들은 새로운 감염의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완전 백신 접종자 사이에서 돌파 감염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미국에서 중국발 가짜 백신 접종 카드가 또 적발됐습니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어제 지난주 중국에서 발송돼 도착한 작은 소포들 안에서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카드 3,000장 이상을 적발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가짜 백신 접종 카드의 발신지는 중국이었으며 150개 소포들 안에 각각 20장에서 25장의 가짜 백신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위조된 카드들의 인쇄 상태는 좋지 않았는데 CBP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와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테네시주 멤피스의 세관 국경보호국이 중국에서 제작된 가짜 백신 증명카드 3천여 장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제작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인 여성과 남편 1살 된 딸이 캘리포니아의 한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 엘포탈 입구에서 15마일가량 떨어진 하이킹 코스에서 한인 앨런 정 씨와 남편 존 제리 씨 그리고 1살 된 딸인 미주 양이 반려견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마리포사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월요일 실종 신고를 접수한 이후 수색에 나섰는데 차량이 주차된 지점으로부터 2마일 떨어진 산책로에서 이들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부검이 이뤄지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셰리프국은 시신에서 외부로부터 공격당한 흔적이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가장 유력한 사인은 유독가스 또는 강이나 호수 등의 독성 해조류에 이들이 노출됐을 가능성입니다. 셰리프국은 사고 지점 인근에 폐광 여러 개가 있으며 여기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일가족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2013년 콜로라도의 금광에서 일산화탄소 유출로 3명의 광부가 숨지고 19명이 병원으로 후송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LA 한인회가 5차 구호기금 대상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A 한인회는 나성 영락교회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5만 달러와 함께 자체 기금 10,000달러를 더해 5차 구호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마련한 10,000달러의 자체 기금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인회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입니다. 구호 기금이 늘어남에 따라 수혜 대상자 규모도 100가구에서 120가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은 구호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내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서류 심사 이후 전화 인터뷰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최종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는 가정에는 $500의 현금이 전달됩니다. LA 통합교육부와 LA 한국문화원이 손잡고 방과 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태권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태권도 해외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LA 공립학교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16개 학교 1,8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주간 실시되는 태권도 교육은 기본 품새와 규율, 예절 교육을 바탕으로 하며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정신 수련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박위진 LA 한국문화원장은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태권도의 날이 제정된 만큼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며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학생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내 공립학교인 코엔가 초등학교, 찰스김 초등학교, 김영옥 중학교 등에서도 이번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수료식은 10주 차인 10월 25일부터 각 학교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긴 참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권의 골목대장에 불과하던 K-드라마가 이제는 미국 시장 점령에 나섰습니다. 주요 외신 매체 AP는 오늘 미국인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미국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K-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담았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여파가 휘몰아친 지난 1년 반 동안 K-드라마의 시청 빈도가 높아지며 결국 미국 방송 시장의 한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A number of people that contacted me in the last year and a half to say, "Ooh, I just discovered K-dramas. What do you recommend?" It's significant. 그렇다면 K-드라마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성공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최근 들어 BTS와 블랙핑크 등 K-팝이 미국 음악 시장의 한 자리를 꿰차면서 이미 두꺼운 팬층을 확보한 K-팝 스타들의 드라마 진출이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A lot of K-pop stars are in dramas, and a lot of actors that are in dramas sometimes go on to have singing careers also. So you get fans of the band that will watch a drama just because their favorite singer is in it, and vice versa. K-드라마의 특징은 다양한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드라마의 일부분에 코믹한 대사를 넣거나 가족 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감정의 표현들이 팬층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dramas in general seem to touch on a lot of emotions and deal with deeper emotions, even comedies. K-드라마에 관심이 높아지자 한국어를 배워 직접 자막을 올리는 시청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And so I started enrolling in classe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studying Korean just so I could translate the OST. It's quite difficult to learn. The grammatical structure is so different from English that it's really, really difficult. And it's like doing a New York Times crossword puzzle for me to solve the puzzle of a language. K-드라마의 작품성은 이제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 생활의 한 부분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미국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의 위험이 다시 도사리고 있는 시기, 이번 주말 안전하게 집에 앉아 시원한 과일과 함께 K-드라마 한 편 즐기는 건 어떨까요?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